예, 안녕하십니까. 11월 3일입니다. 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에 정해놓았다가 자신들의 지지계층 일부의 투표를 통해서 그 절차도 어기고 30%도 되지 않는 일부의 그 지지층의 찬성을 얻고 이제 그 당헌을 깔아뭉개고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. 이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. 공격적으로.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는 방향, 정책, 정치적 방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이론, 논리를 제공을 해줄 의무, 책임이 있죠. 또 그 정치인의 권리이기도 하고요. 그래야 지지층들이 또 뭐 나가서 술자리에서나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 논리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주장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명도 하고 또 공격적으로 물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신들이 후보를 공천하게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뒤엎은 거에 대해서 내놓은 논거들이 정말 가관입니다.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. 제가 민주당에 당원 투표를 하기 전부터 이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제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세 가지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개혁을 내걸고 만든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. 그 다음 두 번째, 여기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 830억 원을 도대체 누가 부담할 거냐. 그 다음 세 번째, 박원순, 오거돈 성추행 의혹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밝혀낼 거냐. 이 세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먼저 김종민 민주당의 최고위원요, 이번 당헌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당헌 개정이 불가피했다. 왜냐하면 당헌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었다. 참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였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 수 없다. 자, 이렇게 되면요, 이거 지금 변명하겠다고 한 건데 문재인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만든 이 당헌이 헌법에 위배라는 겁니다. 김종인 지금 최고위원이 변명하는 걸론. 그러면 문재인이 과거에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당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. 이 과정을 저도 지켜봤지만 며칠 전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잘 짚었죠. 당시에 자기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토의, 토론도 없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당 지도부가 개혁의 요인이라 개혁에 꼭 필요하다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. 그 당시에도 이게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게 꼭 필요하다. 우리가 정말 개혁적이고 정말 새로운 정당 민주당은 태어난다면서 과거 야당을 굉장히 공격했습니다. 새누리당하고 달리 우리는 이런 요소가 있다. 우리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.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요인입니다. 스스로 지금 위헌 요소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. 이래도 대통령은 할 말이 없습니까? 자신이 만든 개혁안, 자신의 1호 가장 앞세우는 개혁안에 대해서 그 당헌을 지금 이낙연 대표가 깔아뭉개고 뒤집은 겁니다. 그 다음에서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죠. 뭐 위헌이다, 위헌이 아니다라든지, 뭐 왜 내가 만든 당헌을 깔아뭉개느냐든지, 예나제나 말이 없습니다.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요,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지 않느냐. 그런데 왜 후보를 냈느냐 했습니다. 또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요, 미국의 닉슨 대통령까지 등장시켰습니다.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도중에 사퇴했는데도 공화당이 후보를 냈다고 했습니다. 이것도 제가 대꾸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꾸를 합니다. 미국의 공화당요, 그 다음 새누리당, 당헌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헌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. 지금 국민들이 비난을 하는 것은요, 왜 당헌에 정해놓고 후보를 내느냐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요,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료급식을 가지고 선거를 가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
뭐 선거 비용을 야당이 그때 내지 않았지 않느냐, 그때도 후보를 내지 않았느냐,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요, 새누리당, 야당은 그런 당헌 정한 적이 없고요. 민주당이 자기들은 정말 개혁적이라면서 정했던, 지금 자기들 입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스스로 또 지키지도 않는 겁니다. 선거 비용요,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보궐선거의 형태. 제가 지금 선거 비용을 말씀하는 것은요, 범죄 사유, 범죄 의혹, 이런 걸로 인해서 사표가 돼서 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에요, 이 선거 비용은 최소한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.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그 자치단체장이 뭐 몸이 아파서 보궐선거가 발생한다, 사퇴할 수밖에 없어서,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. 또 다른 뭐 선거에 출마하게 돼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, 이 부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 지금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.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범죄에 연루가 돼서 이 재판에 선거법 위반으로 돼서 또는 뭐 각종 이유로 자기 개인적인 이 범법 사유로 인해서 사퇴가 되고 보궐선거가 됐을 때 최소한 이 부분만은 선거 비용을 그 책임 있는 정당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,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참 수준 이하다, 유치하다, 이런 얘기인데요.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좀 급하긴 하죠. 지금 뭐 궁지에 몰리긴 했습니다. 이건 뭐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. 사과하려면 당헌 개정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? 그게 사과하는 방식이죠. 지금 자신들의 낸 후보들이 지금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막 내지른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,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막 내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? 이렇게 수준 이하의 변명이라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?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자신들의 극렬 지지층들에게 그래도 뭐 정말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라도 어느 정도 논리는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 정도 논리라도 제공을 하면 극렬 지지층, 대깨문들은 뭐 또 이 주장을 하면서 어거지를 핀다 그러나요? 뭐 이 주장을 하면서 뭐 어때서? 그래서 민주당이 뭐 어떻단 말인데, 당헌 개정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할 거라고 믿는 거죠. 이래도 대깨문들의 지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제가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으려고 가급적 합니다.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때는 그 오차 범위라든지 여론조사에 그 참가한 숫자, 또 날짜,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지를 않습니다. 이렇게 언론사에서 공표를 할 때는요. 그런 걸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또 좀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했어요. 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. 사실은 이 여론조사는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요. 최근 부산과 서울 이 보궐선거를 놓고 이 가상 대결이죠.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. 여당 후보를 찍을 거냐, 야당 후보를 찍을 거냐, 이런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면 부산은 좀 차이가 나게 이 야당이 좀 앞섭니다. 근데 서울 지역은 비록 차이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여야가 박빙세인데 야당이 조금 지는 모양새입니다.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도 지금 서울에서는 야당 후보가 진다는 얘기입니다. 여론조사를 하면. 그 뭐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막 내지르는 겁니다. 추미애와 조국이 막 검사들을 비판하고 막 내지르는 것도 수준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뭐 그래도 극렬 지지층들은 뭐 지지를 하니까요. 지금 성추행 혐의로 박원순 성추행 의혹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도 이 젊은 여성표라든지 30대, 40대, 50대의 표는 여전히 민주당 후보로 갑니다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답하지 않고 외면하는 겁니다. 깔아뭉개는 겁니다. 지금 뭐 대통령의 체면, 뭐 대통령의 책임, 이런 건 뭐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.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건요,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는 거는 굉장히 또 열심히 합니다.
조국 사태 이후에 현안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. 말을 해도 한 달이나 두 달 뒤쯤 석 지나가는 말로 또 약간 엉뚱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응답을 합니다.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당헌 개정, 자신들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공격적으로 변명을 하고 나섰는데 그것이 너무나 수준 이하입니다. 이 청장년층에서도 또 여성층에서도 정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 지금 야당이 좀 밉다고 해도 지금은 야당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하고 분명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때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